애들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예요? 아버님, 어머님, 특히 어머니가 힘들고 안 될 때 애들은 같이 울어요. 그럼 애가 잘못하면 누가 힘들어져요? 어머니가 힘들어져요. 자식에게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야. 이 표적이 들어간다고.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확히 일깨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적이 그냥 우연으로 벌어지는 것쯤으로 생각하니 어찌 되겠어. 그리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의 이때 이 청소년들이 잘못되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10세 전까지는 분명히 저는 그랬어요. 12살까지는 어머니의 책임인데 12살 넘어서 21살까지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럼 양부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 삶을 바르게 산다면 질풍노도의 그 시기의 삶을 청소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학교에 왕따 문제도 다르진 않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DNA 유전으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에요. 그런 애, 왕따 당하는 애만 가지고 너 왜 우리 자식 왕따를 두느냐. 물론 상대방의 그런 것도 있지만 왜 내 자식이 저렇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유전, 인육에 대한 DNA, 인계에 대한 DNA가 다 있어요. 부모들 복창 터지게 만드는 것이죠. 왜 내 자식만 유독 저럴까.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덜 볶는다고 될 일이라면 부모의 역할이 뭐 있겠어요. 선생님도 사명감 갖고 하는 일도 무지 많이 있습니다. 안 돼서 못하는 거고 자기의 모든 일상을 접어주고 쫓아다니면서도 가르치기 위해 진짜 진정성 있게 잘하는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일해 왔으면서도 한두 명 정도 교화를 시켰다. 선생님들은 한두 명 정도 교화시킨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니까 되더라. 근데 그 기억이 더 남는데 안 되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더 많았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왜 안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 됐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자식이 많은 집안에는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모두가 주어지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성인도 말로서 되지 않는데 그 어린 꼬마들에게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뭐하는 건 말로서 가르친다. 부모의 행위가 잘 됐어. 같이 가르쳐야 돼. 이 공부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 소리를 왜 하냐. 고향에 계신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이 타향에서 생활하는 자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타향에서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을 견주어 보면 고향에서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떨어졌으면 하나예요. 천년지간이라는 얘기죠. 정확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까? 이 공부를 어려서부터 표적에 대한 공부를 시켜야 나가야 되는데 표적이 무엇인지 그걸 어찌 알겠어. 자식이 잘못된 건 부모를 공부시키기 위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고, 또 어려서 이 부모가 잘못되면 무엇은 잘못해도 어린 자식들이 엉엉 운다는 거, 그거 왜 벌어지는지 왜 모르겠어. 아버지는 덜해. 근데 어머니는 천청병력이지. 결국은 뭐예요? 집안도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누가 먼저 버리느냐에 따라 갖고 이 가정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나타나요. 가장 정확한 건 운용의 주체인 여성들이 오래 살아야만 가정이 유지돼.
활동의 주체인 남성은 가장과는 별개예요. 활동의 주체는 어디서 생활해요? 행위 현장 사회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왜? 운영의 주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왜? 가장을 맡겨놓고 행위 현장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편안히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근데 이 가정을 지켜주는 운영의 주체, 활동의 주체를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운영의 주체가 세상을 먼저 버렸다. 행위 현장 사회의 일도 안 돼. 가정도 깨져.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없어. 그 이 공무원은 누구한테 주어졌어? 활동의 주체 남성한테 주어진 것이지.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처족,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성이에요. 자식도 낳기 나름이에요. 부모하기 나름이라고. 부모가 자식한테 성질내면 성질내는 대로 이 자식은 부모한테 그 짓을 해. 아무리 그 뛰어난 양육교사가 얘기를 해주고 어떠한 단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가 어떠한 성장 발육으로 지식적 차원으로 그것을 받아 먹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대성이라 상호적이라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에요.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인데 제자와 스승은 지륜지간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끝이라는 얘기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지륜지간이에요. 만남은 님이지만 등지면 남이야. 떨어져 가면 그만이야. 하지만 부모 자식은 천륜지간이야. 띄어져도 이 기운은 하나란 말이야. 부모의 영향을 받고 크는 게 자식이야. 부모의 그 모든 정신량을 매겨가면서부터 바꿔나가야지. 훈장님, 우리 자식 잘 부탁합니다 갖고 청학동 같은 그런 곳에 자기 자식만 맡겨놓고 자기는 사회에 돌아와 갖고 그냥 그렇게 그러한 행위를 해대면 자식이 바뀌겠어? 안 바뀝니다. 이 남자에게는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남자, 특히 그 아날로그 세대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군대라는 3년이 있었어요. 정확히. 그게 돛닦는 기간이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30개월, 36개월. 그게 돛닦는 기간이었어. 아날로그 세대들에게는. 왜? 일단은 군대를 딱 떠나 오면 제일 먼저 그리워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요. 구구절절 어머니 품속, 어머니가 해주신 김칫국, 어머니가 해주신 밥 따뜻합니다. 어머니 손길이 그립습니다. 진짜 군대만 가면 뭐가 돼요? 효자 그런 효자도 없어. 눈물 절절 나잖아. 도 닦았지. 왜 유독 아날로그 세대에게만 3년 30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부모와 집과 떨어져 생활하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까? 이것은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법문은 더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그 부모와 그 자식 시작하는 그러죠. 아이고, 니 또 왔냐? 언제 제재하냐? 그러니까 구구절절했던 초창기에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없어져 가요. 첫 휴가 나오면 어머니 뭐예요? 버선발짝으로 뛰어나오잖아. 버선발짝으로. 왜 그럴까요? 왜 제대쯤 가면 자식은 무슨 걱정돼? 내 앞길. 그때는 성인이야. 독립단항으로 행위 현장 사회에서 나가야 돼.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게끔 전전긍긍하는 게 말년병장들이야. 우리 집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내가 대학을
복학하느냐 마르느냐 그걸로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갖고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이들은 제대를 해놓고 나름의, 그때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없었어요. 그 아르바이트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르바이트가 뭔 줄 알아요? 그때는 노가다입니다. 현장에 일이 좀 있으면 그 동네 아는 누구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저거 막일꾼 대문으로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자리만 있어도 감지덕지했지. 그리고 돈이 웬만큼 됐으면 그 돈으로 복학하는 일들도 진짜 있었었어요. 근데 군대 3년 있을 때 그거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첫 추가 갈 때까지는 구구절절하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제대 마련되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정확히 자식의 교육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